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내과 전문의 이준태입니다. 25년째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의사입니다. 어젯밤 늦게 응급실로 실려온 45살 최민수 씨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복통과 함께 토혈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검사 결과 알코올성 간경화 초기 단계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소주 한 병 정도밖에 안 마셨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입니다. 술 한 잔이 주는 그 달콤한 위로가 사실은 우리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내과 의사로 20년간 진료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는데 대부분이 나는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 간은 정직합니다. 매일 들어오는 알코올의 양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하루 소주 반 병, 맥주 2캔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것도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1일 알코올 섭취량인 남성 기준 20g을 훌쩍 넘는 양입니다. 소주 한 잔에는 약 13g의 순수 알코올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주 2잔이면 벌써 권장량을 초과하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술은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마시자는 거라고요. 우리 몸이 알코올을 처리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는 시간당 약 7에서 10g 정도입니다. 이건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소주 한 잔을 완전히 분해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마시죠? 회식 자리에서 첫 잔, 둘째 잔, 셋째 잔을 연달아 들이키잖아요. 간이 첫 번째 잔도 다 처리하지 못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연달아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빨래가 아직 덜 말랐는데 젖은 빨래를 계속 널어놓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럼 간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간세포들이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알코올을 분해하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계속되는 과부하 상황에서 간세포들은 하나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죽은 간세포 자리에는 흉터 조직이 생기고요. 이게 바로 간경화의 시작이에요. 더 무서운 건 간은 정말 참을성이 많은 장기라는 점입니다. 간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몇 년 동안 조용히 망가져왔던 거거든요. 간이 보내는 신호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미세한 피로감, 소화불량, 입맛 변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38살 김영희 씨는 매일 저녁 와인 한 잔씩 마시는 걸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적당한 양의 알코올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김영희 씨의 경우 매일 마시다 보니 점점 양이 늘어났고 결국 지방간 진단을 받게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이라는 패턴입니다.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알코올을 공급하면 간은 결국 포기하게 돼요. 마치 쉬지 않고 계속 일만 시키면 사람도 결국 쓰러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몸이 알코올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마치 험한 산길을 운전할 때 속도를 줄이고 안전장치를 점검하는 것처럼 술을 마실 때도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은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하고 마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
응급실에서 만난 32살 박준호 씨가 생각나네요. 회사 회식 후 심한 복통과 구토로 실려왔는데 알고 보니 공복에 소주를 5잔이나 마셨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원래 술 잘 마시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분은 점심을 거르고 회식에 참석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공복에 마시는 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빈속에 들어간 알코올은 마치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혈관 속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보통 음식과 함께 마실 때는 위에서 천천히 흡수되는데 공복 상태에서는 15분 안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달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꼭 지켜야 할 건 공복 상태에서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복이라는 게 꼭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식사 후 4시간 이상 지났다면 위는 거의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술자리 30분 전에 우유 한 잔이나 치즈 한두 장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치즈가 좋은데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위벽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위장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죠. 실제로 41살 이정민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회식 다음 날이면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팠는데 치즈 2장을 미리 먹고 가는 습관을 들인 후로는 다음날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 물을 최소 2잔 이상 마셔주세요. 왜냐하면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할 때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해요. 간을 작은 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장에서 독성 물질인 알코올을 안전한 물질로 바꾸는 작업을 하려면 충분한 원료, 즉 물이 있어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공장 가동이 느려지고 독성 물질이 몸 안에 오래 머물게 되죠. 그게 바로 숙취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리 물을 충분히 마셔두면 알코올이 들어왔을 때 간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어요.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급격한 취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 복합체를 미리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비타민 B12가 중요해요. 이 비타민들은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먼저 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바뀝니다. 이 알데히드가 바로 숙취의 주범이에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알데히드를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바꾸는데 이때 비타민 B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독성 물질인 알데히드가 몸 안에 오래 머물게 되고 이것이 두통, 메스꺼움, 피로감 등의 숙취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술자리 전에 비타민 B 복합체를 미리 챙겨 드시면 다음날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숙취의 소재들도 대부분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하지만 굳이 비싼 제품을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적인 비타민 B 복합체면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 바나나를 한 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이 칼륨이 알코올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해 주거든요. 또한 바나나의 과당은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실제로 제가 이 세 가지 방법을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후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어요. 특히 평소 술 마신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던 분들이 선생님, 정말 다르네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뿌듯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준비를 했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마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몸이 알코올을 조금 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일 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적당한 양을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술자리 준비를 자동차 운전하기 전 안전점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전벨트를 매고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고 연료를 확인하는 것처럼 술을 마시기 전에도 우리 몸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35살 정수영 씨가 작년 건강검진에서 받은 충격적인 결과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평소 회식을 즐기시던 분인데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나 높게 나왔거든요. 선생님, 저는 매번 완전히 취하지도 않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니 문제가 있었어요. 마시는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죠. 여러분, 술을 마시는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 간이 알코올을 처리하는 속도는 정해져 있어요. 시간당 대략 7에서 10g 정도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마십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죠.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원칙은 한 잔을 최소 30분에 걸쳐서 마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마시면 간이 여유롭게 알코올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마치 빨래를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조금씩 나누어서 하는 게 세탁기에 무리가 덜 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잔에 술을 가득 채우지 말고 절반 정도만 따르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 잔을 다 마시기 전에는 절대 리필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마시는 속도가 조절돼요. 두 번째는 물과 술을 번갈아 가며 마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물 한 잔을 꼭 마셔주세요. 처음에는 배가 불러서 힘들 수 있지만 이 습관이 여러분의 간을 구원해 줄 거예요. 물이 하는 역할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켜 줍니다. 둘째,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할 때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줘요. 셋째, 신장에서 알코올 대사산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더러워진 빨래를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41살 김민철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회식 후 이틀씩 끙끙 앓았는데 물과 술을 번갈아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로는 다음날 출근도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기름진 안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마실 때 기름진 음식 먹으면 살찐다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이건 간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에요. 기름진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면 소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덕분에 알코올이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느려지죠. 결과적으로 알코올 흡수 속도가 완만해져서 간이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보다 완만하게 감속하는 게 차에 무리가 덜 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특히 삼겹살, 치킨, 견과류 같은 음식들이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위벽을 보호해주고 알코올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술을 마시기 전이나 마시는 초반에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미 취한 상태에서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네 번째는 자신의 주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술자리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잔만 더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미리 오늘 마실 양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소주 3잔까지만이라고 마음먹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의 절반을 마셨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또 다른 팁은 잔을 완전히 비우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남겨두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려고 할 때 아직 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많은 환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술자리에서는 분위기도 중요하죠. 너무 조용히 마시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대화에 적극 참여하세요. 말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마시는 속도가 느려져요. 또한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요. 이렇게 하면 자리를 뜨는 시간이 생겨서 연속으로 마시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다고 해서 절대 무리해서 마시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적당량을 안전하게 마시기 위한 방법이지 더 많이 마시기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신 분들을 보면 술자리는 즐기면서도 다음날 컨디션은 훨씬 좋아져요. 간 수치도 개선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지죠. 정수영 씨도 이 방법들을 실천한 지 6개월 후 검사에서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술은 인간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해요.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면 적어도 우리 몸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는 방법으로 마셔야겠죠. 이 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간은 훨씬 편해질 거예요. 새벽 3시 응급실로 실려온 36살 조현우 씨를 잊을 수가 없어요. 회식 후 집에 돌아가서 바로 잠들었는데 새벽에 심한 구토와 함께 의식을 잃었거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선생님, 저는 평소에도 술 마시고 바로 자는데 괜찮았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술 마시고 바로 누워서 자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알코올이 몸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누우면 위산 역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취한 상태에서는 구토 반사가 둔해져서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갈 위험도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집에 도착해서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최소 2잔에서 3잔 정도는 꼭 마셔주세요. 이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찬물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마셔주세요. 급하게 마시면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요. 마치 목마른 화분에 물을 줄 때도 조금씩 천천히 주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레몬을 조금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간에서 알코올 분해를 돕는 역할을 해요.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서 알코올로 인해 손실된 비타민을 보충해 주죠. 두 번째 단계는 절대 바로 눕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앉아 있거나 서 있어 주세요.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샤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미지근한 물로 간단히 몸을 씻어 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알코올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알코올이 체내에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거든요. 샤워 후에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천천히 시간을 보내세요. 이때 스마트폰은 가급적 보지 마시고요. 알코올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블루라이트까지 더해지면 더욱 잠들기 어려워져요. 세 번째 단계는 잠들기 전 마지막 준비입니다. 베개를 조금 높게 해서 머리를 높이고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 위산 역류를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구토가 일어나더라도 기도로 넘어갈 위험을 줄일 수 있거든요.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머리맡에도 물 한 잔을 준비해 두세요. 새벽에 목이 마를 때 바로 마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네 번째 단계는 다음날 아침 루틴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레몬물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레몬의 구연산이 간 해독을 도와주고 수분 보충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바나나 한 개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알코올로 인해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해줘요. 또한 과당이 간에서 알코올 분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죠. 43살 박선영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예전에는 술 마신 다음날 오후까지 끙끙 앓았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활동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해장국을 드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걸로 선택하세요. 콩나물국이나 북어국 같은 담백한 국물이 좋아요. 매운 음식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단계는 하루 종일 지켜야 할 회복 식단과 활동입니다. 아침 식사는 가볍게 하되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달걀이 특히 좋은데 달걀에 들어있는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을 중화시켜줘요. 스크램블 에그나 삶은 달걀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점심에는 간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드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들이 좋아요. 이런 채소들에는 간 해독을 돕는 성분들이 풍부하거든요. 오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추천해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고 15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걸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알코올 대사산물이 더 빨리 배출돼요. 저녁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일찍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아직 회복 중이니까 평소보다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세요. 업무도 가급적 중요하지 않은 것들부터 천천히 처리하시고요. 실제로 이 5단계를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을 보면 술 마신 다음 날의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져요. 두통도 덜하고 소화도 잘 되고 전체적으로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여러분, 술 마신 후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음주의 핵심입니다. 지난달 외래에서 만난 48살 한성호 씨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선생님, 저는 매일 딱 한 잔씩만 마셔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죠. 간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매일이었어요. 여러분, 간도 사람처럼 쉬어야 한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것처럼 간도 알코올 없는 날이 필요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금주일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간세포가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세포들이 총동원돼서 일을 시작해요. 마치 공장에서 비상사태가 걸린 것처럼 말이죠. 평소에 하던 다른 일들, 예를 들어 지방을 분해하거나 독소를 제거하는 일들은 뒤로 미루고 오직 알코올 분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 알코올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계속 비상사태 모드로 일하게 돼요. 밀린 일들은 점점 쌓이고 간세포들은 과로에 시달리게 되죠. 결국 일부 간세포들이 죽어나가고 그 자리에 흉터 조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성호 씨에게 일주일에 3일은 완전히 금주하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 그럼 스트레스가 너무 쌓일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3개월 후 다시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어요. 간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는 데는 보통 하루 정도 걸려요. 하지만 손상된 간세포가 재생되려면 최소 이틀에서 사흘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마시는 것보다 중간에 쉬는 날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패턴이 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일요일에는 완전히 금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3일은 간이 완전히 쉴 수 있거든요. 특히 주말 전인 목요일에 쉬고 금요일에 회식을 하고 토요일까지 이어진다면 일요일에는 꼭 쉬어야 해요. 39살 김미영 씨는 이 패턴을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선생님, 예전에는 매일 와인 한 잔씩 마셨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4번만 마셔요. 그런데 오히려 술 맛이 더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조금 쉬었다가 마시면 알코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서 더 적은 양으로도 같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짠 음식을 끊었다가 다시 먹으면 짠맛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금주의를 만들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쉬는 날에 다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갑자기 술을 끊으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거든요. 운동을 하시거나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거나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술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찾는 거예요. 특히 저녁 시간대가 중요해요. 평소 퇴근 후 맥주 한 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던 분이라면 그 시간에 다른 음료를 마시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거죠. 간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호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로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해요. 세 번째로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많은 분들이 술이 잠을 잘 오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알코올은 초기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분해되는 과정에서 각성 효과를 일으켜서 깊은 잠을 방해해요. 그래서 금주일에는 훨씬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간이 제대로 쉬면서 회복되면 다른 장기들도 덩달아 좋아져요. 신장 기능도 개선되고 혈압도 안정되고 피부 상태도 좋아지죠. 실제로 일주일에 3일 금주를 실천하신 분들을 보면 한 달 정도 지나면 확실히 얼굴 색깔이 좋아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만으로도 간에게는 큰 도움이 돼요. 만약 술자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알코올 맥주나 논알코올 칵테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맛도 좋고 종류도 다양하거든요. 중요한 건 완벽한 금주가 아니라 규칙적인 휴식이에요. 간이 오늘은 쉬는 날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작은 배려가 여러분의 간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간도 우리처럼 살아있는 장기예요. 쉬어야 할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거죠. 여러분이 간에게 주는 이 작은 선물이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 얼마나 큰 보답으로 돌아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응급실에서 만난 42살 오준석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평소 술을 즐기시던 분인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회식에서 소주와 함께 매운 떡볶이만 계속 드셨거든요. 새벽에 심한 위통과 구토로 실려왔는데 검사해 보니 급성 위염이었어요. 선생님, 평소에도 매운 거 잘 먹는데 왜 이런 일이?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술과 함께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어떤 안주를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안주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알코올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와 정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가장 좋은 안주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삼겹살, 치킨, 견과류, 치즈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음식들이 위장에서 소화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덕분에 알코올이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느려지죠. 실제로 실험 데이터를 보면 놀라워요. 공복에 술을 마셨을 때와 치즈 몇 장을 먹고 마셨을 때를 비교해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공복에서는 15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지만 지방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마시면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어떤 안주를 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건 너무 짠 음식이에요. 젓갈류, 라면, 염분이 많은 안주들은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가요. 알코올도 탈수를 일으키는데 짠 음식까지 더해지면 탈수가 더욱 심해지죠.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건 너무 매운 음식입니다. 오준석 씨처럼 매운 음식과 술을 함께 먹으면 위벽의 이중으로 자극이 가해져요. 알코올 자체도 위벽을 자극하는데 캡사이신까지 더해지면 위염이나 위궤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 단순당이 많은 음식들이에요. 과일이나 달콤한 디저트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서 알코올 분해 과정을 방해할 수 있어요. 반대로 권장하는 안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견과류예요. 아몬드, 땅콩,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E가 풍부해요. 특히 비타민 E는 알코올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효과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치즈입니다. 치즈의 지방과 단백질은 위벽을 보호해주고 칼슘은 알코올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해줘요. 특히 체다 치즈나 모차렐라 같은 자연 치즈가 좋아요. 세 번째는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기 있는 고기류예요.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은 몸에 안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술과 함께 먹을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지방이 알코올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35살 이혜진 씨는 이 원리를 알고 난 후 안주 선택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주로 과일 안주나 샐러드 같은 걸 선호했는데 이제는 견과류나 치즈를 먼저 드시고 술을 시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다음날이 달라요. 속도 덜 쓰리고 머리도 덜 아파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좋은 안주는 달걀 요리예요. 달걀에 들어있는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중화시켜줘요. 계란찜, 달걀말이, 삶은 달걀 같은 것들이 모두 좋은 선택이죠. 해산물 중에서는 조개류가 특히 좋아요. 조개에는 타우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 기능을 보호하고 알코올 분해를 도와줘요. 조개탕이나 조개구이 같은 안주를 드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안주를 먹는 타이밍이에요. 술을 마시기 전에 미리 뭔가를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미 술을 마신 후에 안주를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또한 안주 양도 적당해야 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주고 너무 적게 먹으면 알코올 흡수를 늦추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대략 평소 식사량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적당합니다. 술자리에서 자주 나오는 안주들 중에 주의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오징어 같은 마른 안주는 너무 짜서 탈수를 촉진할 수 있고 라면이나 떡볶이 같은 탄수화물 위주 안주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알코올 분해를 방해할 수 있어요. 반면에 무, 배추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좋은 선택이에요.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가 알코올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다만 너무 맵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술자리 마무리에 좋은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북어국이나 콩나물국 같은 담백한 국물 요리가 좋아요. 수분 보충도 되고 간단한 영양소도 공급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안주 선택 하나만 바꿔도 다음날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져요. 술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함께 먹는 음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들어서기 전에 제가 지난 2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슴 아팠던 순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5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이었어요. 간경화 말기로 오셨는데 선생님, 제가 이런 병에 걸릴 줄 몰랐어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마셨을 뿐인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다르게 마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7가지 계명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건 제가 환자분들께 늘 당부드리는 내용들이고, 실제로 이걸 지키신 분들은 모두 건강한 음주 생활을 유지하고 계세요. 첫 번째 계명은 공복에 절대 마시지 말라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술자리 30분 전에 치즈 2장이나 우유 1잔 아니면 견과류 한 줌이라도 꼭 드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위장과 간을 지켜줄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한 잔에 30분을 지켜라입니다. 급하게 마시면 간이 처리할 시간이 없어요. 천천히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을 드시면서 여유롭게 마시세요. 술자리의 진짜 목적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계명은 물과 술을 1대1로 마셔라입니다.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물 한 잔을 꼭 마시세요. 처음에는 배가 불러서 힘들 수 있지만 이 습관이 여러분을 숙취에서 구원해 줄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은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완전히 쉬어라입니다. 간도 사람처럼 쉬어야 해요.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보다 며칠 쉬고 적당히 마시는 게 훨씬 건강해요.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에는 알코올 없는 하루를 보내보세요. 다섯 번째 계명은 기름진 안주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견과류, 치즈, 삼겹살 같은 지방이 풍부한 음식들이 알코올 흡수를 늦춰줘요. 대신 너무 짜거나 매운 안주는 피하시고요. 여섯 번째 계명은 술 마신 후 바로 눕지 말라입니다. 최소 1시간은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서 물을 마시고 가벼운 샤워를 하세요. 그리고 잠들 때는 베개를 높게 하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일곱 번째 계명은 다음날 회복 루틴을 지켜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레몬물부터 시작하고 바나나 1개, 달걀 요리로 아침을 드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시고요. 이 7가지 계명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10번 중에 7번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45살 최수진 씨는 이 계명들을 실천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선생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술 마신 다음 날이 너무 힘들어서 술자리 자체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술자리도 즐기고 다음 날도 상쾌해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음주란 술을 아예 끊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으로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현명하게 즐기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속도 제한을 지키고 안전벨트를 매고 정기 점검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술은 우리 문화의 일부분이에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습관을 바꾸면 건강도 지키고 술자리도 즐길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들이에요.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이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만약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도 자주 숙취에 시달리거나 음주량이 점점 늘어나거나 술 없이는 잠들기 어렵다면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라요. 알코올 의존의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어요.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 간에게 조금의 배려를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건강한 음주 습관이라는 작은 선물을 말이에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술자리를 즐길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간이 고마워할 거예요.
건강한 음주, 현명한 선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음주 문화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